5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약금. 그래서 계약금을 줬죠. 먼저 줬다. 선급금. 그 다음에 경일. 어음 발행했대요. 지급어음 500 경일. 그리고 종종 물어보시는데 거래처 몇 개 써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채권 채무는 다 쓰는 겁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60번 신축 공장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인데 이거 많이 나오죠.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원가 처리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60번 보시면은요 건물이죠 200. 그 다음에 보통 예금 200. 그 다음에 61번 또 그 문제예요.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그리고 여기는 상관은 없는데 자본은 상계 처리.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유가증권에 주식하고 사채 있다 그랬죠. 발행하거나 뭐 할 때요, 처분할 때 비용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 다음에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는 더한다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대변에 자본금 500. 그 다음에 당좌예입했대요. 당좌예금 500. 근데 현금으로 얼마 썼죠? 10만원 썼죠. 그럼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 그래서 우리 손해본 거 뭐라 그래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건 이해하잖아요. 500 받았으면은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죠. 근데 거기에서 10만원을 썼어. 그럼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물건 팔면서 누가 깎아달래. 그러면 아우 저 못 깎아줘요. 여기에서 더 깎아드리면은, 아니면 돈 쓰면은 손해예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할 경우에는 돈 쓰면 손해되는 거죠. 그 다음에 6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출처. 그래서 매출처는 800번대 접대비예요. 1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 10만원. 무슨 카드요? 삼성카드. 그 다음에 63번부터 여기까지구나. 66번까지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해보세요. 63번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품 파는 거. 그래서 매출에 과세, 그 다음에 신세계 부, 제품 매출 3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30. 그 다음에 어음 받았대요. 받을 어음 1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금 받았대요. 현금 230. 그 다음에 64번 로컬 AC 나왔죠. 그래서 매출의 영세, 그 다음에 태영 부, 다 부예요. 옛날 거랑. 제품 매출 100개에 만원이면 100만원. 대금은 대금은 전액 뭘로 하셨대요? 외상으로 하셨죠? 외상 매출금 100만원.
그 다음에 65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1500cc.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몇 cc 넘었죠? 1000cc 넘었죠? 불공. 울산 자동차 부. 우리 자동차 샀으면 뭐라 그러죠? 차량 운반구. 그리고 16만 5천원. 왜냐면 불공 때는 합친다 그랬죠? 이거 운반비 처리하시면 안 돼요. 운반비는 언제 처리하는 거냐면 살 때가 아니고 팔 때. 왜냐면 제가 이거 초반에 많이 적어 드렸잖아요. 오랜만에 한번 적으면 매입시는 원가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산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 처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뭐였죠? 900번 때 수수료. 그 다음에 팔 때는 그냥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판매한 거였으면 운반비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샀잖아요. 샀을 때는 합쳐서 처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돈은 현금 드렸대요. 16만 5천원.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불공은 위에는 따로따로 쓰는 거예요. 프로그램 나오실 때 위에는 15만원에 15,000원 쓰는 거고 분기할 때만 합치는 겁니다. 꼭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66번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서울 부 원재료 2200. 그 다음에 세금 220. 그 다음에 배서 나오면 무조건 무슨 어음이라 그랬어요? 받으러음이에요. 요거 외우셔도 돼요. 그리고 금액 없으면 얼마로 갈 거라고요? 100만원. 그래서 군중. 그 다음에 대변에 나머지는 현금 줬대요. 그래서 현금으로 2320. 그리고 저거 잘 보셔야 됩니다. 금액 옆에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부가가치세 별도인지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66번이 두 개죠. 9월 28일 잘못 만들어서 66번이 두 개예요. 그래서 요거는 카드로 샀으니까 매입의 가과 구현 상사 비품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대. 그 다음에 단가 얼마요? 200. 이거 잘못 보면 200으로 쓰세요. 근데 200이 아니고 얼마죠? 400입니다. 왜냐면 거기 적혀 있잖아요. 두 대라고. 그러면 두 대에 200이면 얼마예요? 400이에요. 그러니까 지문 진짜 잘 봐야 돼요.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익숙함으로 푸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잘못 푸시는 분은 여기에다 200 씁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440. 무슨 카드요? 하나카드. 그 다음에 67번부터 어디까지냐, 여기까지구나. 71번까지 일반 전표입니다. 모르겠는 건 비워두세요. 이 파트 좀 어려워요. 아니다. 일단 잠깐 나가셨으니까 좀 더 풀게요. 들어오시면 맞춰야 돼서 일단 72번부터 76번까지 메인 매출 전표예요. 왜냐면 여기 어려운 게 몇 개 있어서 일단 10시 7분까지 일단 여기까지 푸세요. 보시면 좀 이따 시간 더 드리고 67번 어려워요. 이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의제 매입세. 그래서 답 먼저 적어 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분기하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35만원, 대변의 원재료 35만원, 적요 8번 타계정 대체. 일단 적으세요. 요거는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분계가 이해가 됩니다. 일단 먼저 적으시고,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우리 의제 매입세액이 어떻게 되는 거라 그랬죠? 가짜인데 진짜로 인정하는 거라고 했었었죠. 그 다음에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살 때는 면세고 원재료만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가공해서 팔 때는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원재료 중에서 일부를 세금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재료가 줄어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원재료 산 것 중에 원래 면세기 때문에 세금이 없죠. 근데 의제 매입세액의 뜻이 뭐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해주겠다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원재료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뭐 해야겠다? 인정을 해주겠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가세 매입세액을 뭐라 그래요?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재료를 줄여주는 이유는 원래는 원재료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근데 원재료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뭐 해주겠다?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인정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의제라고 했었죠.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68번. 67번 어려워요. 왜냐면 잘 안 나옵니다. 그 다음 68번은 월급 주는 거죠. 800번 때 급여 360. 그 다음에 돈 줄 때 세금 띄면 뭐죠? 예수금이죠. 그 다음에 계산기로 75,000원에 6만원에 12만원에 85,000원 더하면 34만원 나와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당좌예금에서 나갔대요. 그래서 당좌예금에서 326만원 나갔죠. 그 다음에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공장으로 나오면 급여만 뭘로 바꿔주세요? 임금으로 바꾸면 되죠. 그것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6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토지. 그래서 2억짜리랑 1억 2천짜리를 바꿨어요. 근데 거기에 돈이 얼마 들어갔죠? 4천만원 들어갔죠. 그래서 토지를 2억짜리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토지가 얼마짜리가 나갔죠? 1억 2천. 그 다음에 수표 발행했죠.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그래서 당좌예금으로 얼마 나갔어요? 4천.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2억짜리 갖고 오는데 1억 6천 든 거예요. 그러면 2억짜리 갖고 올 때 1억 6천밖에 안 줬으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죠. 그래서 토지는 어저께 유형자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근데 유형자산은 이익 나면 무조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고 손해 보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이 그거 두 개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도 계정 과목이 없습니다. 그거 두 가지밖에. 그 다음에 70번 70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가지급금.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우리 출장 가면은 가지급금, 갔다 오면은 뭐라고요? 여비교통비. 거기에 답 다 줬어요. 그래서 결론은
현금으로 32,000원 갖고 왔고요. 출장 갈 때는 얼마 드렸다고요? 20만원 서인규. 그래서 결론은 얼마 썼다는 얘기예요? 16만 8천원 쓴 거죠. 그래서 내용은 이거예요. 20만원 줬더니 16만 8천원 쓰고 32,000원 가지고 왔다. 그게 답니다. 그 다음에 71번도 별표 3개. 이것도 어렵습니다. 은근. 일단 하나씩 또 보시면은요. 일단은 엔화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저는 일부러 3가지로 보여드릴게요. 8월 9일부터 8월 9일날 원재료를 샀는데 100만엔을 샀습니다. 엔화 나오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공 2개 빼셔야 돼요. 공 몇 개 빼야 된다고요? 2개. 그래서 100만엔 곱하기 1000원이 아니고 10원이에요. 왜 공 2개를 빼야 되냐면 거기 옆에 보시면 100원당 아니 100엔당 1000원이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1엔당이거든요. 그러면 공 2개 빼면은 얼마가 돼요? 10원이 돼요. 그래서 1000만원.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1000만원. 그 다음에 06년 12월 31일 날 9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네. 그러면 얼마가 떨어졌냐면 10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100만원 야마다 빠졌네요. 그 다음에 결산 때 손해보면 뭐라 그랬죠? 외화환산 손실이라 그랬어요. 그래도 요거 잘 기억하시고 외화에는 몇 가지 있다 그래서요? 2가지. 외환 차익하고 외환 차손. 그래서 요거는 실제. 엔화 나오면 틀리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금액 계산 잘못하거나 하나는 계정 과목 기억 못하거나. 어차피 분계 안 되는 이유는 그 2가지밖에 없거든요. 이해 못했거나 계정 과목 기억 안 났거나. 그래서 계정 과목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07년 5월 27일 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1000만원이었다가 900만원이었다가 얼마가 된 거죠? 마지막에 950이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외상매입금은 900이었어요. 야마다. 근데 환율이 올라서 얼마 갚았죠? 950 갚았죠. 그래서 현금 얼마요? 900.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손실이라고 썼지? 외환산 이익이에요. 대변의 손해가 아닌데. 그 다음에 차변의 외환 차손이에요. 요건 손해예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 부채가 1000만원이었다가 부채가 어떻게 됐죠? 줄어들었죠. 맞죠? 그래서 부채가 줄어들었으니까 이익이고, 여기는 왜 손해냐면, 마지막은 왜 손해냐면 갚을 거 얼마 남았었죠? 900 남았죠. 맞죠? 근데 환율이 올라서 얼마 갚았어요? 950 갚았죠? 그러면 많이 주면은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그래서 요거는 외환차 정리하시고. 외화 문제 이해하면 쉬운데 좀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저기 뭐냐, 엔화 나오면 공 2개 빼야 된다라는 거, 그거 잘 기억해 두세요.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엔화 나오면은 공 몇 개 빼셔야 된다고요? 2개. 그거 잘 기억 좀 해주세요. 다음에 정리하시고 72번부터 76번까지 또 풀어보세요. 요거까지 맞추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조금 더 풀고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 풀 겁니다. 그래서
2번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품 매출. 그래서 매출 과세 광주 부. 그다음에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3,700입니다. 그리고 요거 꼭 숙지하세요. 4,070 나누기 110 곱하기 몇이요? 100 하면 3,700 나와요.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시험 문제가 100번 나오면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암산으로 안 되는 금액이 나와요. 솔직히 얘는 암산으로 얼추 비슷하게 갈 수 있는데 진짜 암산으로 안 되는 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특히 이론 계산 문제에. 그래서 요거 포함일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꼭 숙지하고 계십시오. 왜냐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내가 보는 시험이 나한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기억을 최대한 많이 하셔야 돼요. 외상으로 팔았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매출과세랑 매입과세예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뭐 불공, 영세, 뭐 종종 나오는 게 뭐 면세, 그런 것들이 이제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7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재료 세금 계산서. 매입의 과세, 세와 부, 원재료 1000, 세금 100.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배서. 이건 외우셔도 돼요. 배서 나오면 무조건 받으러 옵니다. 600. 그리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별이. 왜냐면 거기 지문에 보시면 거래는 지금 세화랑 했어요. 근데 이 어음은 누구 거죠? 별이 거죠. 그런 것도 좀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잔액은 수표 발행했대요. 당좌 예금 500. 그 다음에 7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에 매출거래처. 거래처 나왔으니까 접대비죠. 두 번째 줄에 세금계산서. 그래서 불공입니다. 불공되려면 일단 불공에 맞는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꼭 세금계산서가 나오셔야 돼요. 매입불공이고 우성 부. 매출거래처는 800번대라 그랬어요. 매입거래처는요 500번대. 그리고 불공은 합친다. 그 다음에 당좌예금 65. 나머지는 한 달 후니까 미지 급급 100. 그 다음에 7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특허권.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주식 발행. 주식 발행 나오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 액면가액. 그리고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비싸게 발행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 싸게 발행하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비싸냐 싸냐 계속 나와요. 매입 과세에 경기전자한테 샀죠. 우리 회사가 한국상사인데 여기 보세요. 시험 때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회계 때 몇 번 설명드렸지만 시험 보시면 요 위에 우리 회사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껏 틀렸다 그래서 시험장 가서 틀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시험 때에는 위에 회사 이름이 나오거든요. 우리 회사 아닌 거 쓰면 돼요. 그래도 저도 처음에 연습할 때 거래처를 쓰는데 거래처가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 회사 이름을 열심히 치고 있는 거죠. 우리 회사 이름은 거래처 아니잖아요. 그래도 프로그램에 입력하면서 어느 정도 걸러지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는 부. 특허권 800. 아무 말 없으면 시가나 공정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교환에는 동종 자산 간의 교환과 이종 자산 간의 교환이 있다 그랬죠? 이건 이제
문제 푸는데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100은 아닙니다. 90 이상이지 맞출 확률은. 왜냐면 이게 아닌 게 있어서. 헷갈리시면 동종자산 아니면 동종자산만 장부가거든요. 나머지는 다 공정가로 보세요. 이제 이렇게 풀면 100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거의 시험 문제가 동종 아니면 대부분 다 공정가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특허권 800, 그 다음에 세금 80. 근데 이 돈으로 안 주고 뭘로 줬어요? 주식으로 줬어요. 그래서 자본금 액면가액이니까 500. 근데 500짜리를 800에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비싸게 발행했어요? 싸게 발행했어요? 비싸게 발행했죠? 주식 발행, 초과금 300. 그 다음에 나머지 80만 원은 미지급했대요. 그 나머지가 뭐냐면 부가세예요. 그래서 부가세는 안 줬으니까 미지급금 80.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잘 내지도 않거니와.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시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시험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시험, 나쁜 시험은 없지만 시험은 그냥 다 나쁜 겁니다. 머리 아프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구별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안 나오던 게 많이 나오면 안 좋은 시험 되는 거죠. 뭐 틀릴 확률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76번까지였죠? 제 기억으로는 76번. 76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저기 로카레시. 로카레시 나오면 영세죠. 그래서 매출의 영세. 그 다음에 거래처는 영우, 전자는 부.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2천이에요. 근데 거기 보시면 계약금이 있었대요. 그래서 먼저 받았으니까 선급금 200. 왜 먼저 받았냐면 우린 지금 9월 5일입니다. 근데 선급금이 아니고 선수금. 이 계약금은 몇 월 며칠 날 받았죠? 9월 1일 날 받았죠? 그러면 먼저 받았으니까 무슨 금이요? 선수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입금됐대요.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얼마 받은 거예요? 9월 5일 날 1,800.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0시 40분에 이제 10개 정도 남았어요. 그거 풀고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거 풀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 볼게요.